안녕하세요. 강원대학교 응급구조학과에 있는 조병준 교수입니다. 응급구조학과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선 교수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5분이 계시고요. 문태영 교수님, 김재희 교수님, 이현지 교수님, 최미영 교수님 이렇게 있고요. 메디컬 닥터와 응급구조학을 전공하신 교수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패라메딕을 공부했습니다. 학과 소개입니다. 1급 응급구조사를 양성하는 학과이고요.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병원전의 응급환자를 평가해서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하는 그런 구급대원을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학부와 일반대학원, 산업대학원 이렇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학부에서는 총 기초의학, 응급환자관리학, 응급처치학 총론, 법령, 강론, 술기, 인명구조 그리고 소방공무원을 준비하시는 그런 학생들을 위한 과목도 설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학년부터 4학년까지 140학 정도 이수하시면 졸업이 가능합니다. 교육 목표입니다. 기본적으로 응급처치 능력을 가지고 기초 응용 지식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거에 교육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임상 실습과 더불어서 산학협력, 실무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실무와 현장 경험을 토대로 해서 전문 지식과 기본적인 창의 활동 인재를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진로는요. 기본적으로 소방공무원을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보건직 공무원, 그리고 군 공무원, 기타 여러 공공의료원, 또 대학 병원이라든지 이런 응급의료 기관으로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고 있고요. 평균 70%의 취업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체와 대학원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에 맞춰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학교에서는 구급차로 다음과 같이 실습을 하고 있고요. 명성제라는 축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갖춘 응급처치 환자 처치 능력을 기르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대회도 저희들이 유치를 했었고요. 많은 국가에서 외국 말레이시아라든지 일본, 싱가포르, 대만 이런 국가들에서 응급처치 시합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또 제자 중에 129 구급대로 많은 학생들이 지금 강원도 전 지역에 18개 시군에 모든 곳에 취업을 해 있고요. 또 미국이라든지 외국에 또 연수를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명의 별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환자를 발견하면 바로 신고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환자를 반응을 확인하고요. 그리고 현장 처치를 통해서 환자를 바로 이송 처치를 합니다. 그리고 병원으로 이송해서 병원에서 환자 처치를 전문병원으로 의사를 통해서 환자를 회복시키는 과정을 총 생명의 별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미국 같은 경우는 NREMT라 해서 전문 기관이 있습니다. 취업인데요. 2016년부터는 꾸준히 취업을 유지했었고요. 특히 12년에 5명, 13년부터는 12명이었지만 16년부터는 30명 이상의 꾸준한 소방공무원에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2021년도에서도 계속해서 100%의 국가고시 시험을 하고 있고요. 그만큼 교수님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심폐소생술에서 보면 응급처치 역할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생명을 구하고 즉각적인 신속한 처치를 진행하는 것이 바로 응급처치입니다.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 박동을 회복하면서 위험이나 증상이 현저하게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긴급히 필요로 하는
응급처치를 말하는 것이 바로 응급처치의 정의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지키고요, 통증을 약화시키고 또 마찬가지로 상태를 2차적인 손상을 예방해주고 그 다음에 회복을 촉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인의 치료에 도움을 주는데 우리가 사전에 아웃 오브 하스피탈에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최초로 여러분들이 병원 전에 최초로 환자를 발견했다면 여러분들이 응급 현장에 도착한 최초의 사람이라고 가정했을 때 여러분들이 최초 반응자로서 환자를 처치를 해줘야 할 것입니다. 일반인들이나 여러분들 고등학생 아니면 대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응급처치를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현장을 통제해주고 심폐소생술 자동 재생기를 사용해서 주변에 환자를 있다면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 바로 중요한 응급처치로 바로 심폐소생술 자동 재생기를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응급의료 관한 법률을 해서 2008년도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성한 사마리안법을 통해서 중대한 과실이 여러분들이 있더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환자를 처치해줬다면 올바르게 환자를 처치했다면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민사 형사적인 감면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있다면 바로 신고해주고 병원으로 바로 이송해주는 그런 병원 전 처치를 해줘야 할 것입니다. 응급의료 환자에 대한 사례인데요. 임수혁 선수는 수천 명이 있는 상황에서도 아무도 응급처치를 안 해줬습니다. 특히 심폐소생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아무런 처치를 안 해줘서 결국 1년간 있다가 결국 사망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었죠. 그래서 이런 처치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한 상황은 비일비재합니다. 축구, 수영, 권투, 여러분들 알다시피 공공기관에서도 많이 사례가 발생할 수 있겠죠. 특히 신영록 선수라는 선수가 있었는데요. 경기 중에 갑자기 쓰러져서 그 현장에 있는 응급의료 기관 간호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바로 처치를 해주셔서 병원에 가서 소생할 수 있었다라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슴 압박해주고 심장 충격기를 주셔서 바로 병원으로 이송을 했었죠. 그리고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학생들이 또 구한 사례도 있었고요. 중학생이 또 바로 환자를 살린 사례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로 즉각적인 환자 인지를 파악한 다음에 빠른 응급처치를 해주고 그 다음에 제사동기, 심장 충격기라고도 얘기하고 AED로도 얘기합니다. 이런 사례를 바로 병원으로 전문 심장 구조들을 통해서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해주시는 것이 바로 체인 오브 서바이벌, 그러니까 생존 산술이죠. 이것이 제대로 단계별로 연결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심정지에 대한 시간과 사망의 과정을 보면 보통 4분 이내 골든타임이죠. 이때 뭔가 조치를 취했다면 바로 이런 조직 손상 없이 심장 충격기와 심폐소생술을 해주면서 임상적 사망을 우리가 바로 소생할 수 있는 단계가 바로 4분이고요. 6분이나 10분 정도 지나간다면 이런 뇌의 산소의 고갈과 또 뇌 손상을 야기시킬 수 있고 뇌사도 아니면 생물학적인 사망, 그러니까 회복이 불가능한 비가역적인 상황이 다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생존율이 증가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생존율을 높이고 있는데 이거는 13년도지만 지금 현재는 8.7%, 지금 한 7.8% 코로나19 때문에 좀 다소 좀 낮아졌지만 이제 다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상승할 거라고 봅니다. 카디악 어레스트, 심정지에 대한 일반적인 신호인데요. 무의식, 목동맥이 없고 호흡이 없고 죽은 듯한 상황이라면 동공도 확대됐다 그러면 이분은 지금 가슴 압박을 해줘야 된다는 상황을 빨리 인지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술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장이 안전한지 주변을 한번 확인합니다. 고속도로 위에서 환자를 다루다가 제가 환자가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선 현장 안전한지 확인하고 환자에게 갔을 때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확인합니다. 그러고 나서 119에 신고해 주시고 AED 요청합니다. 그 다음에 환자에 대해서 호흡과 맥박을 확인합니다. 얼굴과 가슴을 보면서 맥박은 목동맥을 보셔도 되고 손목동맥을 보셔도 됩니다. 호흡과 맥박이 없다고 판단이 된다면 약 5초 정도 지난 다음에 없다면 가슴뼈의 반의 2분의 1 아래 지점에 2분의 1 지점, 그러니까 반의 반이죠, 아래쪽으로. 그래서 명치에서 세 손가락 위에다가 손꿈치를 갖다 대주시고요. 그리고 그대로 압박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얼굴을 보면 이분이 환자 상태가 어떤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인상을 쓰거나 아니면 의식이 있다, 깨어났다, 그러면 멈춤을 쉬면 되겠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가슴 압박 좀 해주세요. AED가 도착하면 바로 전원을 먼저 켜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전원을 켜면 화면에 나타나는 것처럼 침착하게 음성 지시를 따르십시오. 패드가 1번은 환자의 상의를 모두 벗겨주십시오. 필요하다면 상의를 찢어도 괜찮습니다. 제품 하단에 있는 패드를 꺼내어 주십시오. 2번은 동봉된 옆구리 패드 봉투를 개봉해 주십시오. 패드 앞면, 뒷면의 그림을 주의 깊게 보십시오. 그 다음에 코드를 이리 씌어진 패드를 떼 환자와 접촉하지 마십시오. 자, 심전도를 물러나세요. 분석 중입니다. 지시대로만 따라 전기 하시면 충격이 되겠습니다. 필요합니다. 환자로부터 떨어지십시오. 떨어지세요. 떨어지세요. 깜빡이는 주황색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전기 충격을 실시하였습니다. 누르자마자 또 손가락 3개 위에 압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심폐소생술 실시. 심폐소생술에 대한 음성 안내를 원하시면 깜빡이는 파란색 I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네, 여기까지입니다. 2분 후 다시 분석을 시작합니다. 시스템을 종료합니다. 여기까지 가슴 압박을 계속해서 구급대가 올 때까지 가슴 압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환자가 깨어나거나 아니면 더 구급대가 도착하거나 저보다 더 실력이 나으신 가슴 압박을 해주시는 전문가가 오시면 그때 중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 상황이 또 위험하고 뭐 이런 상황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중단하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만약에 어린아이가 기도가 막혔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기본적으로 잡아놓고 옆에서 약간 등, 어깨죠. 어깨 사이를 세게 5번 압박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반대로 젖꼭지 아래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물질이 없다고 그러면 의식이 없고 그런다면 바로 뉘어놓고 가슴 압박을 지속적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언제까지? 구급대가 올 때까지 계속 압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심폐소생술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심폐소생술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심폐소생술은 여러분들이 가슴 압박을 해주면 이렇게 뇌로 산소가 가게 됩니다. 혈액을 공급하는 응급처치이기도 하고요. 기본적으로 어깨를 두드려서 반응을 확인하고 반응이 없으면 119에 바로 신고를 하고 그리고 가슴 가운데 강하고 빠르게 누르게 됩니다. 그리고 AED가 있다면 심장 충격기죠. 이런 거를 갈 수 있으면 바로 전원을 켜면 거기에 지시에 따라 행동하게 됩니다. 심정지 환자는요 축 늘어져 움직임과 호흡이 없고요. 또 호흡이 비정상적으로 합니다. 쓰러진 뒤에도 짧게 경련을 하게 되고요.
흔한 실수로 가족들에게 먼저 연락하면 안 됩니다. 이 심정지 환자가 있다면 환자를 또 직접적으로 병원으로 이송하면 안 되고요. 바로 119 구급대가 와서 구급차가 환자를 싣고 가는 것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때 약물 처치라든지 거기에 따른 응급 처치를 해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심폐소생의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응 없는 환자를 발견하면 119에 신고하고 호흡이 있는지 없는지 가슴이나 얼굴이나 코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이제 심정지 호흡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가슴 압박 소생술을 해주고요. 바로 자동 제세동기 도착했다면 이거로 전원을 켜면서 전극을 붙여주고 가슴 압박은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리듬 분석을 하게 되면 이게 자동으로 분석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가슴 압박 하는 도중에 제세동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 제세동을 해주시고 또 가슴 압박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이 이제 계속 2분마다 반복해서 해주시면 환자를 병원을 데리고 가는 119 구급대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술을 드시거나 아니면 약물 중독이라든지 저혈당이라 이런 환자들을 본다면 기본적으로 어깨를 두드리면서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제 말 들리세요? 라고 어깨를 두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호흡 확인을 하게 됩니다. 호흡 확인을 한 다음에 만약에 없다. 맥박도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 맥박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동맥이라든지 아니면 성목동맥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맥박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슴 압박은 요 명치에서 손가락으로 하나, 둘, 세 번째 손가락 위에를 만져주시면 그 압박 위치가 정확하게 돼서 손꿈치, 이 손꿈치를 그 위에다가 세 번째 위에, 명치에부터 손가락 세 번째 위에를 압박 위치를 잡으시고 분당 100회에서 120회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젖꼭지 사이였는데 요즘은 명치, 가슴뼈의 아래쪽 2분의 1 지점인데요. 여기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슴뼈의 아래쪽 가운데의 반 아래 2분의 1 지점이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명치 있잖아요. 명치에서 칼돌기라고도 얘기하죠. 여기서부터 세 손가락 위에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세는 다음과 같이 삼각형제로 직각으로 수직으로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압박을 하실 때는 이렇게 가슴에 한 5cm 정도로 깊이로 압박을 해주시고요. 다시 그대로 5cm로 이완을 시켜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인공호흡인데 요즘 코비드-19하고 기타 결핵 아니면 에이즈 이런 것 때문에 인공호흡은 되도록이면 일반인들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행인, 그러니까 목맨 있죠, 목맨 아니면 물에 빠진 익수 환자들은 반드시 인공호흡을 해주셔요. 그때는 반드시 앞에 마스크, 안면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거는 119 구급대들이 할 수 있는 장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이 환자들은 보통 심정지 환자는 집에서 많이 발생하고요. 또 공공장소에 많이 발생을 하니까요. 꼭 가족이나 그 주변의 친구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이 내 가족의 심장을 지키고자 가슴 압박하는 방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이것저것 인공호흡 이런 거는 하지 마시고요. 흉부 압박만 해주셔도 우리가 환자를 구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제세동기인데요. 이 제세동기, 심장 충격기 AD라고도 합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있는 것처럼 불규칙한 거를 이렇게 녹색이 충격을 줍니다. 충격을 주게 되면 이렇게 정상적인 리듬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압박을 그러니까 가슴 압박을 해주다 심장 충격을 주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전기 충격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AD가 있다면 전원을 켜고요. 2개의 패드를 오른쪽 가슴 위에 젖꼭지 위에 하나, 그러니까 쇄골이죠. 쇄골 위에다가 패드 하나, 그리고 왼쪽 겨드랑이 젖꼭지 옆에
압박에다가 이렇게 2개. 그러니까 여기 보면 3번인 것처럼 이렇게 압박을 패드를 붙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그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플러그인 해주시고 제동기를 시행해 주시고 전기 충격을 주면 바로 즉각적으로 가슴 압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혈당이나 음주, 약물 중독인 사람들이 반응이 있거나 움직임이 맥박이 돌아온다면 바로 가슴 압박을 멈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패드 위치는요, 오른쪽 쇄골 아래 젖꼭지 위에, 그리고 왼쪽 젖꼭지 아래 겨드랑이 선 아래쪽으로 해서 패드를 전극을 붙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 폐쇄인데요, 뭔가 목에 걸렸다 그러면 사탕이 예전에 걸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등을 먼저 5번 뒤에서 그냥 이렇게 등이라 생각하시고 이렇게 세게 5번 쳐줍니다. 그래도 안 내려간다 라고 한다면 복부 밀치기를 통해서 배꼽에 새끼손가락을 걸고요, 엄지손가락을 명치에 대고 중지 요 위치에다가 이렇게 손가락을, 주먹을 이렇게 감싸면서 뒤에서 압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림과 같이. 그러면 5번 압박이 되면 이 복압 때문에 나오게 됩니다. 이물질이.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기도가 막혔어요. 보통은 떡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이물질에 의해서 목에 걸리면 등을, 어깨뼈를 5번 세게 치게 됩니다. 이렇게 가슴 압박을 해주시면 보통 이물질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머리를 돌리고 난 다음에 입을 다음과 같이 개방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가슴은 젖꼭지 사이에 약간 아래에다 1cm 정도 아래에다가 2손가락으로 압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단력을 빨리 결정력을 기르셔서 바로 여러분들이 죽은 사람이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4분 이내에 어떤 조치를 이 사람이 좀 문제가 있다 라고 판단되면 바로 가슴 압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뉴욕에서 공부할 때 패러메딕 공부할 때의 사진이고요. 옥상에서 환자를 이송형 헬리콥터를 바로 지하로 내려오는 거고, 여기는 구급차에서 제가 환자를 케어하는 사진입니다. 응급구조학과에 대한 연락처는 홈페이지에 한번 찾아보시고요. 독일 캠퍼스 보건과학관 5층에 532호입니다. 그래서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